예, 이어서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가 CSV 9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복지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문화복지 대상 계층을 분류한 그래프 기억하시죠? 이제 네 가지 1, 2, 3, 4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네 개의 계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계층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시면, 소득 수준은, 그, 저소득, 그 다음에, 신체적인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계층이 2번 계층이었고요. 3번 계층은,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있지만, 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적은 그런 계층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취약계층, 소외계층,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소외계층은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사회복지에서의 소외계층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죠?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 온라인 이제 그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의 소외계층을 나누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소외계층이냐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걸 이제 분류를 하죠. 근데 문화에서의 소외계층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의 계층에서도 봤듯이 문화에 대한 소외계층은 뭐 1번, 2번, 3번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사회복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계층은 1번이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소외계층보다 문화복지에 대한 소외계층이 더 크다, 넓다.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요. 결국 문화복지에 대한 대상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소외계층보다 문화복지의 소외계층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사회복지의 소외계층은 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와 실천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일단 소외계층을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회복지의 소외계층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큰 문화복지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그런 문화복지의 소외계층은 사회복지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을 해줘야지만 그 소외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문화복지의 소외계층이 뭐냐?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부분 해결됐고, 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데, 문화복지의 소외는, 굉장히 다양하죠. 일예로, 군인이다. 그럼 본인이 그 기본적인 욕구, 사회복지적인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본인이 공연을 관람하고 싶거나 그 세계적인 유명한 아티스트가 와서 그걸 꼭 보고 싶은데 군대라는 어떤 그런 일정한 그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 마음대로 문화를 향유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문화복지의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 아까 범위가 훨씬 넓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보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문화복지의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학교의 그 학업 시간 임을 학업 시간 안에는 어떤 본인이 문화에 관련된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문화복지에 대한 소외계층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도소에 감금이 되어 있다거나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거나 어떤 본인이 문화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환경이나 그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이제 제약을 받는 그런 계층들까지도 우리는 다 문화복지에 대한 어떤 소외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보다는 폭넓은 대상에 우리가 문화복지 서비스나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요. 기업이 하고 있는 문화복지 지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하고 있는 문화복지 지원 사례 중에 작가나 플레이어 및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음악 영재들한테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악기 은행을 그 사업으로 기업사회공헌의 그 활동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삼성문화재단이나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뭐 이런 그 재단에서 음악이나 미술 영재들을 이제 조기에 발굴을 해서 뭐 이런 영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적인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비싼 악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한테 일정 시간 동안 악기를 대여해줘서 본인의 어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실제로 삼성문화재단이나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의 악기은행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복지에서는 기업이 이런 재능을 갖고 있으나 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계층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술가 및 작가 발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호 아시아나 재단이 이제 금호 영재 콘서트를 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진 예술가들을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작가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진입을 위해서 뭐 전시회를 열어준다거나 콘서트를 열어준다거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문화재단은 이제 맨피스트 양성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뭐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파리에 유학을 간다거나 뭐 이태리에 뭐 음악을 하러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렵잖아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국내에서도 본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일단 화실이 필요할 거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의 길에 창작 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을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시상 제도를 운영을 해갖고 문화인을 격려하는 그런 기업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대종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기업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상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영화상 중에서 이제 좀 가장 큰 그런 시상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종상을 운영하는 어떤 그 비용, 자금을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함으로써 영화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수상의 기회를 주고 또 그동안의 어떤 노고나 그런 성과를 치하하는 그런 시상 제도에 대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과 예술이 만나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하는 어떤 그런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예술에 대한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술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뭐 무용단체는 무용단체, 발레, 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어떤 그 전문 단체들이 있잖아요. 연극이면 연극, 영화, 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요즘엔 이제 뭐 개그 같은 경우도 그 이제 훈련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연을 해서 MOU를 맺어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도 이제 문화복지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예술 지원에 매칭 펀드를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 54개 중소기업이 아주 작고 영세한 그런 예술 단체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원 사례를 보면 이거는 이제 협의회 문화복지 지원인데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소외계층은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1번이었죠. 1번, 2번, 3번을 다 우리가 문화소외계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메세나라는 타이틀로 전국의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개 사례를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SC제일은행의 샤인 앤 체리티 콘서트, LG 연합문화재단의 즐거운 나눔 티켓, 한국토지공사의 사랑이 꽃피는 콘서트, CNM의 사랑의 멜로디, 뭐 이런 사업 명칭을 가지고 장애인이나 보육원의 아동들이나 또 문화소외계층, 그리고 지역 주민, 또 CNM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문화 찾아가는 메세나 하는 문화복지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CNM은 케이블 TV 그 기업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가 잠깐 나왔는데요. 뭐 극장이 없는 어떤 그 산간벽지 같은 데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상영 차가 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그 기업 사회공헌 중에 문화복지에 해당하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제공하는 게 이제 문화복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트 포 칠드런이라 그래서 전국의 이제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교육이나 체험 그리고 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요. 삼성이나 한화, 소니코리아, 대림산업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나 또 문화소외 지역의 어떤 초등학생, 그러니까 문화소외 지역이 초등학생이라면 대도시가 아니라 이제 농촌이나 뭐 이런 그 어촌이나 이런 그런 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인프라가 적은 그런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보육원 및 지역 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캠프, 문화를 경험하는 이제 체험 캠프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광의의 문화복지 지원 사업인데요. 뭐 비단 우리가 이제 소외계층, 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소외계층, 문화복지면 문화복지 소외계층, 아까 이제 범주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그 문화복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기업 사회공헌 활동 중에 문화복지 사업에 해당이 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에 대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럼 소외계층 말고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문화라는 거는 이제 국민 정서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수준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화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도 문화복지 지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문화 나눔 사업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바우처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메세나 협의회하고 이제 기업이 같이 그 협업을 해서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이나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이렇게 6개의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문화 나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관람하게 해주는, 아까 이제 뭐 티켓을 무료 나눔 티켓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어, 비단 이제 그 티켓만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의 하루의 이제 스케줄을 어떻게 이제 그 기획을 하냐 하면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기획이겠죠. 그 아동들이다 그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연 시간 뭐 한두 시간 전에 이제 공연장에 모여서 공연장의 곳곳에 그 시설을 견학을 합니다. 무대 뒤에도 가보고 분장실도 가보고 또 공연 대기자실도 가보고 하면서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연에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그 기획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화복지라는 게 공연을 한번 봐서 어, 그 문화적인 어떤 소양이나 감수성이 향상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경험하지만 그 문화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에티켓, 그러니까 문화 에티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 중에는 뭐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든가, 뭐 공연 중에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다던가, 뭐 공연 시작 전에 반드시 공연장 안에 입실을 한다거나 이런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소외계층들이나 우리가 문화복지 대상들만을 어, 집중해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일반 티켓을 본인이 그 뭐 비용을 들여서 티켓을 구매해 가지고 온 그 문화의 어떤 그 감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문화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공연 관람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 공연장에서의 어떤 뭐 본인의 그 행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갤러리를 갔다 그러면 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라든가, 갤러리 내에서의 뭐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문화소외계층과 하는 문화복지 사회공헌 활동의 그 프로그램 상에 다 녹아 들어가서 단순하게 공연을 보고 오는 이런 게 아니라 공연을 통해서 그 공연과 관련된 모든 제도나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휘자나 뭐 음악 전문가들이 그 공연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해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소외계층은 문화나 그런 공연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 감상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을 통해서 해설과 함께 공연을 보면서 그 공연에 대한 소화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그런 그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후원을 해서 뭐 교육이나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또 기업 재단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기업에서 보면은 문화재단이 많이 있어요. 문화자가 붙어 있는 재단. 그러니까 문화적인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해서 설립된 재단들이에요. 그 중에서 그 목적 사업 중에서 이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재단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기업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문화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기업의 자금을 활용해서 뭐 세계적인 작품을 유치함으로써 관람객들한테 그런 그 관람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댕을 보기 위해서 뭐 그 유럽 뭐 파리나 뭐 영국의 어떤 대형 박물관 이런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을 기업이 대여해 와서 국내에서 전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람의 기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이 하는 문화복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와 관련된 인프라를 만드는 어떤 기업 사회공헌 활동도 있는데요. 아트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공연을 관람하고 문화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그런 인프라의 대표적인 거는 아트센터, 갤러리, 그다음에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우리가 이제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보면 국립자가 붙어 있거나 시립자가 붙어 있는 미술관, 박물관들도 많지만 어떤 기업의 명칭이나 기업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창업자의 어떤 그 뭐 아호나 이름으로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그 개설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기업이 문화복지에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의 그 문화복지 중에서 몇 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 소외계층의 그 문화에 대한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박물관을 만든다던가 미술관을 만든다던가 또 그런 인프라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초청하는 콘서트를 한다거나 공연을 관람하게 한다거나 하는 어떤 기회 제공 그리고 또 에티켓이나 인프라에 대한 경험을 하는 어떤 교육까지 해가지고 이제 문화에 대한 그 어떤 접촉점을 많이 늘려가지고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이제 기업 사회공헌의 문화복지의 어떤 한 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랑 구분해서 생각을 이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대상과 문화복지의 소외계층이 이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범주를. 그런데 그 범주가 다름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속하죠. 다 사회복지 소외계층은. 그래서 조금 더 그 광범위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는 문화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업이 하는 사회복지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복지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뭐 비단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연 뭐 그다음에 뭐 도서도 마찬가지죠. 문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요즘에 이제 그 기업에서 어 책 읽기 뭐 이런 사회공헌 활동 그 양서 좋은 도서를 추천해서 그 책 읽고 이제 독후감 쓰기 뭐 이런
거를 사회공헌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중에 문화복지에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거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에 더해서 그 정서 함양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하는 그런 기업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